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망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오늘 영상은 그 구독자님이 이제 상담으로 요청해 주신 건데, 그걸 이제 다 같이 한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화면을 켜봤고요. 자, 40대 초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이시고 자녀 교육비로 저축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초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현재 종잣돈은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고 매년 2천에서 3천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부동산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40대 평범한 가장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부탁한다고 하셔서 이제 딱 저도 지금 40대 평범한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남의 인생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주택은 1주택이 있으시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뭐 주택 가지고 규제를 하고 이럴 때는 전 쳐다도 사실 잘 안 봐요. 뭐 더럽고 치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옵션이 많은데 주택만 매달릴 필요가 없죠. 물론 주택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종잣돈 5천 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기죠. 금리 인상기에 모든 자산이 금리와 이제 거꾸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격은 내린다. 또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중에 2006년 때 금리 올렸는데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선 주식은 선행적이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은 선행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뭘 앞서서 움직이거든요. 뭔가 호재가 발생하기 전에, 진짜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진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식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더 나중에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펀더멘털이 얼만큼 튼튼하냐 이 차이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깔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 더 뒤에 늦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 같은 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포지셔닝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민감합니다. 그런 것 뿐이고, 2006년부터 금리 올렸어도 2008년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금리만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뭐 폭락장이 온다, 다 팔고 튀어라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그 미국 금리 올리면 한국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선진국이 올리면 후진국이 올리는 게. 근데 터키 볼까요? 에르도안이 갑자기 막 모든 뭐 물가 상승의 원인은 금리다 뭐 이러면서 지금 금리를 미국과 거꾸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라와 폭락하고 터키가 온 세계 바겐세일 뭐 약간 천원샵 뭐 이런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터키 사람, 리라화를 가진 사람 입장으로는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금리가 내리니까 그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자산 가격이 뛰는 거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라는 뜻이고요.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뜻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와 자산의 가격, 주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역시나 시기상 어쨌든 뭔가를 몰빵하기에는 좋지 않으나, 자 보세요. 제가 기존 영상들 보시면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조금 있으면 불황이 옵니다, 여러분. 박앤세일의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집이 있어도 부동산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좀 조절을 한다든가, 또는 불황의 타이밍 때 내가 이자 감당이 안 되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자산 건전성도 확보하시고, 또 다른 자산들 값싸게 살 날이 오니까 이제 좀 종잣돈을 준비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아직 너무 뭐 악재가 완전히 지금 뭐 풍년이라서 이렇게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포트폴리오적으로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잣돈 5천만 원은 앞으로 요번 1년 내에 수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연준은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했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얘기 했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폭락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시그널 하나 주면 안 좋은 시그널 2개 주고 이렇게 좀 반복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계속 롤러코스터를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약간 그렇지 아니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종잣돈 5천만 원은 분할해서 미국의 세계 1등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그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런 세계 1등을 각 분야에 1등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유해서 약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쪼개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가지고는 뭐 모든 주식을 투자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소수점 투자라는 게 있어요. 주식도 이제 0.1 단위로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일단 미국 주식에 짱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 팔아요. 영원히. 단지 이제 그 업체가 업계 1등에서 내려온다면 그 다시 1등으로 올라가는 애랑 바꿔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얘도 연금입니다. 안정적인 걸 원하셨어요? 미국 주식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72의 법칙이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복리로 연에 만약에 7.2%를 받을 수 있다면 72 나누기 7.2를 하면 10이죠. 그럼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72를 복리로 나누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거의 한 8, 90년째 오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화 사회, 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계속 이게 더 나이키 커브를 그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테크주들의 성장률은 거의 연에 25%에서 30%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얼추 한 6, 7%라고 하면요. 2.5년마다 2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25년 동안은 2배를 10번 할 수 있겠죠? 2배를 10번 하면 100만원이 10억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1000만원은 100억이 되는 기간이에요. 5천만원은 500억이 되는 기간이겠죠?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투자를 해서 이 5천만원을 그냥 미국 주식에 내가 25년 묻어두겠다. 나 은퇴하고 나서까지 묻어두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한 데까지 더 갈 수도 있고요. 덜 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분명히 이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제가 강한 확신 가운데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주식은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지금 글로벌 패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해서 공산품을 사오는 구조고요. 공산품을 파는 국가들은 그 공산품을 팔기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되고 미국에서 받은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묻어두시는 거예요. 요 불황의 기간, 요새 주식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박앤세일이죠. 폭탄 세일이 올 수도 있고 계속 분할해서 사세요. 내 저점을 예측하려고 들지 마시고 분할해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종잣돈을 유지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년 2, 3천만 원씩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40대면 요즘에는 40대 초반이면 막 은퇴하잖아요. 저도 33살에 암에 걸렸어요. 황당했거든요. 우리 온 집안에 암 걸린 사람도 없고 제가 건강식품만 한 달에 한 8, 90만 원어치씩 먹고 술, 담배, 도박, 유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뛰고 매일매일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몸에 안 좋은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온 집안에 아무도 없는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망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매년 2, 3천만 원씩이면 2년마다 한 5,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2, 3천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상가나 월세가 나올 만한 어떤 부동산들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차익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걸 일단 쌓아놔서 내가 회사에서도 잘려도 그만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지지 받침이 있으니까 이 넓은 땅에 나는 땅 한 평도 없구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미국 주식을 분할해서 사시고 경매라든지 이런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매년 수익형 부동산들을 모아간다. 수익형 부동산은 고금리에 사서 저금리에 파는 거라고 제가 영상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박앤세일 기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사서 저금리 때 팔면 돈을 버는 거고 평생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부동산으로 시작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서울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역세권에 있는 거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산업단지에 있는 것들은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가 정말로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도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뭐 인구가 준해만해하고 뭐 이런 시기가 언젠가 와요. 당장 올지 2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도 옵니다. 왔을 때 그때는 시장이 달라져요. 지금처럼 막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출 거의 다 나오고요. 막 계약금도 지금처럼 20% 내라가 아니라 5%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유주택자도 그때 가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셨다가 그때 경기 상황 봐서 아파트나 이런 거는 갭 투자를 하시든지 경매를 하시든지 분양을 받으시든지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구구절절 말이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